늘 떼어지고 버려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물전에서 푸대접을 받아왔던 생선 내장.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 법이죠. 하찮은 생선 내장도 어딘가에선 귀한 존재인데요. 때론 진득한 맛으로, 때론 고소한 맛으로, 속살과는 다른 오묘하고 깊은 맛의 생선 내장과 특수 부위. 꽁꽁 감춰둔 그 실하고 진한 맛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생선 내장의 재발견.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못생겨도 맛은 좋은 아귀입니다. 예전엔 다른 바닷고기를 잡을 때 함께 올라오던 처치곤란 천덕꾸러기였는데 이젠 깊은 바다에 사는 아귀를 잡기 위해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김새가 흉측해 잡자마자 버렸다던 아귀가 이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고이 모셔가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그날 잡은 당일발이만을 취급하는 데다 몸통이 크고 탄력이 좋아 전국 어디에 내놔도 알아준다는 부산 다대포 아귀. 아귀 요리를 전문으로 내놓는 식당 주인들도 다대포 출신 아귀만 고집할 정도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신선해야 즐길 수 있다는 내장 때문이랍니다. 아구 내장은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거라고 다 그거를 작업을 해서 다 버리고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또 이래 사료 이런 데로 보내주고 했는데 수육으로 해 먹어도 좋고요. 또 내장탕이라고 탕을 해서 먹어도 상당히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 깊은 맛을 찾아 아귀 내장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빨리 상하는 내장의 특성상 그날 공수한 생아귀로만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아귀 같은 경우 신선함이 생명이고 그 남해 바다나 서해 바다에 잡힌 아구보다는 송해 바다에서 잡힌 아구가 훨씬 탄력이 있고 이러면서 더 싱싱하고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썰기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터지면 아구 살에 베어서 맛이 쓴맛이 나요. 이게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꿩맛이 난다는 속살만큼이나 진미로 치는 아귀 내장. 그중 최고로 꼽히는 부위가 있다죠? 제2의 플라그라고도 불리는 흑소 부위고 아기를 열었을 때 아기 간이 없는 경우도 참 많아가지고 두세 마리 중 한 마리 정도 건지면 잘 건지는 거고 간 말고 아기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부위가 10%도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부위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걀찜만큼 부드러워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는 바다의 푸아그라, 아귀 간부터 꼬들꼬들한 아귀 위까지. 각각의 고유한 식감을 즐기고 싶다면 별 양념 없이 살만 내기만 해도 되는데요.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킨 아귀 내장 수육입니다. 사실 아귀탕을 끓일 때도 내장이 들어가야 더 깊은 맛이 나는데요. 야들야들한 속살과 내장, 아삭한 콩나물에 고춧가루 풀고 한 소끔 끓여주면 다른 양념이 필요 없답니다. 아귀 간이 국물에 서서히 녹아 진한 감칠맛을 내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향긋한 미나리만 올려주면 더 바랄 게 없죠. 싱싱하지 않으면 감히 먹을 수 없다는 아귀 내장 요리.
한번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집에 가면은 좀 신선하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비린내가 많이 났는데 이 집에서 저희들이 내장을 먹고 나서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담백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찾아와서 꼭 먹게 되더라고요. 일찌감치 아귀 간의 진가를 알아본 일본에선 녹진한 아귀 간을 고급 요리로 즐겨 먹었는데요. 간에 붙은 얇은 피막을 제거하고 물에 하루 정도 담가 핏물을 제거하는 게 아귀 간 요리의 핵심. 그런 다음 소금과 맛술, 청주를 이용해 잡내를 잡아주고 밑간을 하는데요. 싱싱한 아귀를 사용하고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모든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손질을 마쳤다면 랩 위에 아귀 간을 올려 김밥 모양으로 돌돌 말아주고요. 다시 한번 은박지에 싸서 모양을 잡은 다음 찜솥에 찌면 되는데요. 오랜 시간 손질하고 숙성시키고 그야말로 정성이 농축된 맛이라 할 수 있죠. 찔 때는 기본이 모든 요리가 보통 20분을 보통 추가합니다. 20분 정도 하면은 간이 안까지 다 익게 됩니다. 그래야 요 낮은 불에 다시 뜸을 들이게 되겠습니다. 20분 정도 가능합니다. 맛에 일가견이 있는 진정한 미식가들만이 찾는 요리. 고소함의 결정체. 일본에선 안키모라 불리는 아귀 간. 두부 같기도 크림 같기도 한 아귀 간에 연한 간장 소스를 곁들이면 훌륭한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바다의 치즈라는 수식어답게 부드럽게 혀를 간지리다가 씹을 필요 없이 고소하게 녹아 없어지는 오묘한 맛이랍니다. 최고의 고급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구간 요리 같은 경우는 양식의 포아그라, 거위 간 요리라고 빗댈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드셔보면 맛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나선 곳은 부안 곰소항. 내장과 소금이 만나 탄생한 음식, 젓갈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갈치 속젓. 갈치 내장을 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몇 년 동안 숙성시키면 갈치 그 고유의 맛이 나오거든요. 골콤하면서도 맛있어요. 감칠맛이 생기기 때문에 훨씬 맛있죠. 이제 배추가 나오니까 배추에다 쌈 싸 드시거나 고추 같은 경우 찍어 드시는 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난젓, 그다음에 오징어 젓갈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고기와의 궁합이 좋아 소스로도 사용하고 밥 반찬으로도 좋은 갈치 속젓. 이른 새벽 곰소항 인근 젓갈 가게에선 갈치 속젓을 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거를 말려서 팔아요. 손님들이 말려야 먹지 그러면 잘 안 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딱 일을 해가지고 말려놓으면은 손님들이 와서 이제 9시나 10시 되면 와서 사가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해요. 40년 됐어요, 지금 하기는. 엄청 오래되셨네요. 예, 예. 사실 갈치 속젓의 재료는 갈치가 아닌 다 자라지 않은 모습이 풀잎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풀치의 내장인데요. 흔히 어른 손가락 2개를 합친 굵기, 즉 2지 이상은 돼야 갈치 대접을 받는데 2지 이하의 갈치, 일명 풀치 속살은 말려서 졸여 먹고 남은 내장이 젓갈용으로 사용되는 거죠. 큰 거는 수분이 커가지고 살이 많아가지고 잘 안 말리니까 적은 걸로 이렇게 말려요. 큰 거는 염장해서 갈치를 팔고
적은 거는 이렇게 말려서 팔아요. 내장 가지고 속젓을 만들고요. 이거는 이제 젓갈집에 나가고 그래요. 전라도에선 갈치 창젓, 경상도에선 갈치 순태젓이라고 부르는 갈치 속젓.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선 대가리를 제거해주고 뱃살 내장과 아가미, 지느러미를 따로 모아 담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빼낸 풀치 몸통은 지푸라기에 엮어 햇빛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두는데요. 꾸덕꾸덕 말려 졸여서 먹으면 그만이라고 하니 속살과 내장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특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작업. 손질한 내장에 천일염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이 상태로 1년이 지나면 짭조름한 젓갈이 되고 3년 이상 충분한 숙성을 거치면 김치 담는 액젓으로 요긴하게 쓰인답니다. 1년 되면은 이게 알맹이는 이 살은 없어지고 이 내장만 남아요. 그러면은 숙성된 거예요. 청양고추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양념을 해야죠. 여기다 양파도 좀 갈아 넣고 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걸쳐서 밥도둑이 이게 밥도둑 밥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생선 내장의 재발견. 그 마지막 주인공은 추울수록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는 홍어인데요. 홍어 역시 아귀나 갈치처럼 내장하면 빠지지 않는 녀석입니다. 홍어의 숨은 매력을 확인하기 위해 숙성 홍어의 본고장 전남 나주를 찾았습니다. 보통은 코, 날개, 꼬리 순서로 맛을 자랑하는 홍어. 하지만 미식가들이 꼽는 최고봉은 따로 있답니다. 이게 홍어 간입니다. 애라고도 하고요. 홍어 간입니다. 여기 이쪽 기반에서는 홍어 애라고 합니다. 이거는 홍어 위고요. 이게 바로 홍어 젓갈을 삶는 겁니다. 씹는 맛이 좋은 홍어 위에 고추, 마늘, 무말랭이 그리고 비법 양념 넣고 무쳐낸 홍어 젓갈. 다른 생선은 내장을 다 버리잖아요. 근데 명태 창난 젓갈하고 갈치 속젓, 홍어 위로 이렇게 젓갈이 가능합니다. 홍어 내장 젓갈을 이렇게 담으면 창난 젓갈하고 거의 맛이 비슷해요. 갈치 속젓 같은 거는 숙성을 시켜가지고 무쳐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홍어 이 젓갈은 바로 무쳐서 드실 수가 있어요. 홍어 내장의 또 다른 참맛은 이가 아닌 혀로 뭉개 먹는다는 홍어 간. 그 매력이 잘 드러나는 음식이 홍어 애탕인데요. 홍어 간이 탕 맛을 더하는 조미료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더 구수한 맛이 우러난답니다. 네, 홍어 간이 안 들어가면 구수한 맛이 없어요. 이게 홍어 간이 구수하거든요. 또 홍어 날가지가 들어가면 탁 쏘는 맛이 나고. 애간장 녹이는 맛 아니랄까봐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홍어 간 푸짐하게 넣고 푹 끓여낸 홍어 애탕부터 뚝 떨어진 입맛 단번에 끌어올려주는 홍어 젓갈까지. 홍어 속살 못지않게 돌아서면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맛. 홍어야말로 내장까지 매력적인 녀석이죠. 내장탕이 홍어를 몸통을 따로 먹는 것도 별미지만 탕으로 애탕을 먹는 거는 이게 홍어를 즐기기도 하고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좀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이게 매력이 아니고 마력.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했던 생선 내장의 또 다른 세계. 별 볼 일 없는 서글픈 신세. 쓰디쓴 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고마운 녀석들인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내장까지 손질해 먹은 데서 시작된 요리가, 또 속살에 가려져 있던 특수 부위가 이제 음식 맛 좀 안다는 이들에게 별미로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다른 식재료로 거듭난 생선 내장, 이제 그 맛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